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 2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중 정상은 이틀 연속 회동하며 돈독한 양국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등을 논의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전에 대비해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개최국 러시아와 우루과이는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보험사가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 논란을 빚을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논리만 편들어주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 2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중 정상은 이틀 연속 회담하며 돈독한 양국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으로 6차 핵실험 이후 어색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보와 경제적 실익도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첫 소식 황영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번의 방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북중 관계 회복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은 서로를 극찬하며 과거 혈맹 관계가 회복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부위원장이 이번 수행단에 포함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입니다. 지역 정세에 상관없이 혈맹적인 돈독한 관계를 가겠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당대당 외교의 대표 인물인 최룡해를 같이 수행한 거고, 여기에 비핵화 과정에 진입해 이제는 핵 없는 안보를 구상해야 하는 북한에게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생긴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입니다. 비핵화 이후에 미국만 제재안전 보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제재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후견국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이나 안전 담보가 필요할 테고, 또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최측근인 박봉주 총리와 박태성 부위원장을 대동해 향후 중국과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는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해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국 차원의 독자 제재 완화나 비공식적 차원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황영찬입니다. 북한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챙겼다면 중국은 어떤 소득을 얻었을까요?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김중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방중 기간이었지만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에게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이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회복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엊그젯밤 인민대회당에서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서로에게 찬사를 보내기 바빴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가 동서거금에 유례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 2차 방중 이후 급속도로 북한과 밀착해가던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다시 조연으로 몰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3차 방중으로 중국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소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핵심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만큼 중국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할지에 관해서 결단력 있고 극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다른 이들이 북한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미국은 장기간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4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와 남북러 3국 경제협력 등을 본격 모색합니다.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잠시 뒤 러시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자회의 기간 의례적인 만남이 아닌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등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동북아 냉전체제 극복을 위해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 방문 기간 하원 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를 면담하고 의회에서 연설한 뒤 메드베데프 총리도 만납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러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로스토프 나돈으로 이동해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 예선전을 관람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대기업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고 공정위 전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암보험의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보험사가 암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경우 보험사 편만을 들어서 금융방관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수술과 항암치료 등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암 입원비가 지급됩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낸 암보험에 대한 금융꿀팁 보도자료 중 일부입니다. 특히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의 조정 선례 등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암보험금을 받지 못해 민원을 낸 암 환자에게 보험사가 금과 옥조처럼 읊어온 방어 논리와 똑같습니다. 보험사가 승소한 대법원 판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급심에서 보험이용자가 승소한 판례가 일부 있었고 2016년에는 보험이용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금감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암 환자들은 금감원이 이 같은 판결을 몰랐다면 책임 방기고 알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은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입니다. 보험이용자한테 유리한 판례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려시키고 2017년도 보도자료를 또 내서 2008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험사가 인용하는 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또 한 번 조력자 역할을 해줬거든요. 금감원은 금융꿀팁 자료를 쓴 담당자가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해를 키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금감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하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나가라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제주도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을 품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제주 CBS 고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올해만 500명이 넘습니다. 제주도 등은 예멘인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하고 이들에게 1차 산업에 한해 일시적인 취업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멘인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후원하는가 하면 낯선 예멘인들에게 선뜻 자신의 집을 내준 시민들도 있습니다. 현재 난민 가족과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저는 사실 불편한 걸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들이 뭐 난민이고 아랍인이고 예멘 이런 거 말고 그냥 한국 사람이 와서 했을 때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편함이지 뭐 그 이상의 불편함은 아닌데. 난민들에게 물품 등을 직접 전달한 자원봉사 학생들도 예멘 난민들이 단지 내전으로 돌아갈 곳을 잃었을 뿐 도움이 필요한 평범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냥 저희 제주도를 방문하신 한 외국인 분이고 도움이 필요하신 난민분. 난민분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만약 백인이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환영해서 받아줬을 건데 그들이 그냥 피부가 약간 거맣다는 이유로 적대시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은 우리도 전쟁으로 난민의 역사를 가졌고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CBS 뉴스 고상현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달 가까이 붙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외 선교를 해온 이 선교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필리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셋업 범죄, 그러니까 함정 범죄의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외 선교 활동을 펼치던 선교사 A씨가 필리핀 경찰에 붙잡힌 것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경찰은 A씨가 있는 선교학교에서 수류탄과 권총이 발견됐다며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붙잡아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서에 수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무기는 본 적도 없고 셋업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업 범죄는 표적을 골라 그의 소지품이나 주거지에 총알, 마약 등을 넣어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입니다. 필리핀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석방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데 최근엔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범행이 일어나지만 워낙 수가 많아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A씨 체포 직후 한국 대사관과 경찰청도 사실을 파악해 해결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확인됐어요. 확인됐는데 그 현지 경찰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아니라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 A씨 측은 셋업 범죄인데다 필리핀 경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승무사가 출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데 경찰 출석 통지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받지를 못하는 곳에 보내놓고 너 경찰 출석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긴급 체포한다 이래 된 거예요.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사흘 만에 17,0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일에도 자신의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보름 사이 이 씨에 대한 영장이 2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 당국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대한항공을 동원해 필리핀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가사도우미 20명은 지난 10년간 조양호 회장의 자택과 딸 조연아 씨의 집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법원에 출석한 이명희 씨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지시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왔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영장 실질서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한편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전 승리를 위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개최국 러시아와 우루과이는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송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대표팀이 다시 힘차게 뛰었습니다. 어제 세차게 내리는 빗 속에서 회복 훈련을 소화한 대표팀은
오늘 본격적인 전술훈련을 진행하며 멕시코전을 대비했습니다. 멕시코는 빠른 역습과 뛰어난 개인 능력이 강점입니다. 이미 수비적인 전술을 가동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대표팀. 신락 같은 16강 진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전술로 승리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팀 막내 이승우는 투지를 강조하며 멕시코전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투지도 많고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좀 더 공격진에서 세밀하게 진행하다 보면 멕시코 선수들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팀은 오늘 오전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뒤 멕시코전이 열리는 로스토브로 이동합니다. 조별 예선 2차전에 돌입하면서 16강 진출팀도 가려지고 있습니다. A조 러시아와 우루과이는 나란히 2승씩을 챙기며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포르투갈은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호날두의 활약으로 모로코를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스페인도 이란을 제물로 대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CBS 뉴스 송대성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이 기세를 몰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유세 인상 등 굵직한 개혁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입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은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조만간 직접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거센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TF도 재정개혁위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고 추미애 당대표도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대개혁은 최근 이슈로 부상한 궁중족발 사태의 원인인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지대 이런 것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해내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어떤 직무유기다 이렇게. 관건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보수 야당이 얼마나 기존 입장에서 변화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 경제협력 참여를 위한 물밑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공약은 아무래도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남북 평화시대 국제평화도시를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인천, 대주, 개성을 연계한 남북한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공약 1호로 동해 북부선의 즉시 착공을, 공약 5호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도 경기 북부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경의 경원선 연결과 비무장지대 내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 동북아 평화 공동체로 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오고돈 부산시장 당선인도 개성공단 내 신발 제조업체 입주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황해도와 자매 결연 계획을 밝히는 등 다른 광역시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철호 경북지사 당선인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당과 무소속 시도지사는 물론 강원도 고성군 등 기초단체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까지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이유는 어려운 지방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특급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조율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넘겨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하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전 삼성증권 직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주주들에게 주당 배당금으로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1,000주를 입력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주식 112조 원어치가 잘못 지급된 금융사고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소득 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 한 의사가 심야에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 김모 씨는 지난 16일 새벽 의정부시 금호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려던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에 주둔을 시작한 지 73년 만에 용산을 떠납니다. 주한미군은 이달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된 새로운 사령부 건물에서 청사 개관식을 거행합니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용산 주둔 73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평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들과 그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활로를 모색합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의총에서 쇄신안에 대한 공감을 얻은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혁신비대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비대위 구성추진위원회 인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인데요. 낮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을 보면 어제와 거의 비슷해서 대부분 2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철원, 강릉과 전주, 부산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 32도가 예상되면서 한낮에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지만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오전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도 본격적인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때는 난민을 대거 배출한 전쟁 국가였습니다. 난민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